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성아 TV의 MC를 맡은 이현아입니다. 오늘은 정용택님을 모시고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부에서 정용택님은 양강도에서 이렇게 돌격대 생활을 10년간 하셨고, 거기서 또 북한에서 말하는 그 당원이라는 타이틀을 메고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또 그 속에서 결혼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갔던 분이 탈북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러시아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아, 네. 2001년도에 결국은 러시아로 들어갔죠. 2001년도에? 네. 2001년도면은 이게 러시아가 자본주의화가 된 다음이잖아요. 90년대에 그 자본주의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 이후지. 그쵸. 네. 자본주의로 됐고, 그때는 이제 들어가실 때 그러면은 우리가 부문이 뭐 리모 부문이 있고 농업 부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부문? 리모브로 들어갔죠. 리모브로. 그 생장이 제가 살던 곳은 리모분입니다. 생장 그림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많이 이 제소폰트를 주죠. 우리 말로 북한 말로 말하면. 근데 저는 리모브에 종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리모를 통하고 인맥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분당 간부과 지도원을 직접 가서 만났죠. 저는 뭐 분당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 그 집을 알아냈어요. 그래. 돌진하셨네. 돌진했지. 멋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결국 폰트를 따내가지고. 네. 뇌물은 안 주셨어요? 아, 뇌물 들어갔지. 그렇죠. 뇌물 안 주고 되는 게 없지. 저는 저래 그 운위에도 화목, 저 나무가 귀하잖아요. 아, 맞아요. 저는 저래 곳이니까. 을라도에 나무 한 차 싣고 사전에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 나무를 싣고 저희 집에 가서 불에 놓고 보내고, 그다음 돼지고기 술 싸가지고 가서 그 지도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뭐 했지.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뭐 했죠. 출하신다. 그게 뭐 좀 아니, 네가 많이 이렇게 배웠죠. 해주면 내가 뇌물을 이렇게 하겠다 말로 딜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딱 싣고 장전해가지고 들어가서 해달라.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현실적인 걸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또 가장 그 생활적으로 필요한 걸. 그럼요. 그리고 또 보내는 사람들도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을 딱 내가 추천을 해줄 때, 보내줄 때 이놈이 도망갈 놈인지 아니면은 그렇죠. 보내줬는데 그 보내준 구실, 그러니까 결론은 좀 이름값도 못하고 그냥 돈도 못 벌어올 사람인지, 보내줬는데 나중에 이름값도 크게 할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여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 정용택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조회를 해요. 그렇죠. 인민만 생활, 직장 생활, 뭐 당 생활 밑바닥부터 다 조사하고 그래서 평정서를 다 받아요. 그래, 아이 보내도 되겠다. 그냥 보내죠. 안전하다 했는데 한국에 오셨네. 그런 사람들이 덕분이에요. 다 뭐 북한에서 간부를 하고 뭐 다 그런 집안에서도 다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솔직히 뭐 지금 이 뭐 죽어도 저는 원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 생전에 이런 땅을 열심히, 밟아보고 살아봤기 때문에 다 열심히 살아낸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를 가셨어요. 가셔서 보통 어떤 일을 하시나요? 리모업에 산지가 있어요. 산에 올라서 벌목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벌목돼서 내려오는 걸 이렇게 규격별로 잘라서 빵통에 실어가지고 그런 작업하는 사람들. 그건 바닥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산하고 바닥이라고 하는데 저는 산에 올라가 있었지. 산에 한 2달 있었는가 있다 나니까 이거 도저히 타산해보면 안 되겠더라. 3년 계약이잖아요. 3년 계약인데 우리가 말하긴 그래요. 3년 동안 10장만 벌어도 제 동생이다 그래요. 10장이 뭐예요? 달러 10장. 1000달러. 1000달러. 대한민국 돈으로 따지면 140, 1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3년 동안. 안 돼요? 타서 계산하면 그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일반 회사를 다녀도 140만 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이 다 넘어야. 그럼요. 월급이다. 월급이다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3년 동안에 10장이라는 그걸 타산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일해가지고 벌 수 있게끔 도저히 타산이 안 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또 집에는 찾아 들어갔지. 자서 또 돌진했으니까. 달러 한 장을 가지고 진격의 남자네. 주고 난 바닥에 내려달라. 그래 제일 그 돈벌이가 잘 되는 조제라는 그 작업반이 들어갔어요. 그래 거기서 한 2개월 하다가 야 이거 도무지 안 되겠구나. 왜 육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저재면은 제재를 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주위에 거죠. 잘라서 이게 그래서 제가 저 러시아 오기 전에 네. 리버브라 동사를 파견받기 전에 러시아 갔다 온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예. 여행을 하느라고. 네. 그래 러시아 어떤가나. 그때 느낌이 오는 게 이 사람 다 거짓말이로구나. 너네 말은 나한테 그때 러시아 가라. 좋다. 돈을 잘 번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과장이 90%라는 건 느꼈죠. 그래, 이건 아니다 포기하고 네. 그 사업소를 탈퇴해 나왔죠. 그래요. 그런 걸 흔히 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끼리만의 그 용어가 있잖아요. 하던 그 나라에서 시킨 외화벌이였잖아요. 외화벌이 노동자의 신분을 박차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잡을 청부한다고. 맞아요, 그렇죠. 청부는 아닙니다. 네. 청부라고 하죠. 청부나 맞아요. 근데 청부라는 거는 그 자기 영내 저는 그 이 연합에서는 띨따라고 하는 쪽에 있었는데. 자기 영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뭐 매일 나가서 뭐 돈을 조금씩 벌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저처럼 아예 탈출해가지고 다른 시내에 나와서 몇백 리, 몇천 리씩 나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인데 돈을 벌어가지고 5년 됐건 10년 됐건 들어가면 괜찮아요. 네. 그거 보이지도원이나 당일꾼한테 이렇게 한두 장씩 질러주고 오지요. 그래 만약 귀국해서 문제지요. 귀국해서 문제지요. 그러니까 귀국하면 꼬리가 붙어올 게 아닙니까? 이게 사람 대열 이탈을 해서 5년, 10년 살았다 하면 우선 보이지도원들이 그 사람을 계속 감시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 술자리에서 뭐 앉아서 야 러시아 가봤는데 뭐 이렇게 좋더라. 또 뭐 어떻게 혹시 정치적 발언이나 약간 하면 불온 분자네. 가족이 멸살되는 거죠. 간첩 혐의를 또 쓰는 나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다 포기하죠. 뭐 이제 가서 뭐 그러다 그 대체 90%는 다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도 이탈을 할 때는 다시 들어가려고 그렇죠. 돈만 좀 빡세게 벌고 가리라 하고 했는데 그 뒤 나머지 후과는 나중에 생각이 드신 거잖아요. 네, 나중에. 그렇죠. 내가 이거 결국 보러 가봤자 우리 그렇죠. 가족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바에는 이 선택이 결코 훌륭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근데 아까 10몇 년이라고 하셨죠? 17년을 살았습니다. 17년을. 근데 한국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돌고 돌아 오래 걸리셨나요? 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있을 때도 이 탈북자들을 많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봤고 또 소문도 들었고 애국은 못할 망정 내국은 하지 말랬다고 왜 나라를 배반하고 가는가. 처음엔 이해가 안 되죠. 그 어떤 정치적 환경 속에서 살았다든 어쨌든 배신하는 건 안 좋다. 고향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땅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명언 있잖아요. 그 철저한 제가 그만큼 세뇌가 됐어요. 맞아요. 아니 21살에 나가서 다 입당을 하고 올 사람이니 절대로 그러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했는데 뭐 인생이라는 거는 다 자기 골수 있고 순서가 있는가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도 오게 될 줄 저를 미처 몰랐죠. 그래 뭐 그 계기는 철저한 인식이 바뀐 데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요. 있어요. 첫째 우선 청부 나가서 한 5년 6년 지나다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달러 한 20장만 벌어가지고 가자. 더 10장이 20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20장이 이제는 이제 5년 있으면 6년 있으면 10년 이제 나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사업소에 들어가서 보여주던 몇 장, 누구를 몇 장, 이제 집에 가서는 또 보여주던 이렇게 하려면 내 몫이 점점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파트를 몇 채 지었다 허물었다 한다 그래요. 계단탑을 쌓는 거죠. 그래 10년 지났죠. 그다음에 15년, 10년 지나니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죠. 김정일이 죽고 또 새로운 정권이 올라서고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겠구나 조금 있으면. 그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봉건 안에 많이 지키자. 그래서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통일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심했죠. 한국행을. 그러네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루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루트를 러시아에서 잡기는 쉽나요? 러시아에서 대체로 유엔 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게 신청을 하면 난민 수용소에서 대한민국 정부하고 통일부하고 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 저는 그 선을 타지 않고 저는 러시아 국적을 가졌습니다.
북한식으로 하면 난돌이다. 네, 국적을 네. 따냈지. 그래요. 따내가지고 비행기 타고 집중 와서 뭐 좀 놀다가 내 발로 들어갔지 경찰이. 예. 오실 때는 러시아 국적으로 오시고 네. 나 북한 사람이야요. 내 북한에서 왔수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네, 예. 들어가신 거네. 네. 어쨌든 네, 고생 하시고 또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정이 이렇게 가족과 영영 떨어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다 뭐 잘 살려고 했던 그 시작이 이렇게 된 거니까 일단 잘 오셨고요. 네. 또 뭐 다 살아 있죠. 살다 보면은 이제 또 언젠가 갑자기 통일의 문이 열리면 그렇죠. 가족들 예. 만나게 되는 날이 있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네, 그렇죠. 그 기본이죠. 건강해서 통일되는 걸 보고 맞아요. 뭐 네. 이 땅에 지금 34,000명이 넘어가는데 누구나 막론하고 다 사연이 있고 가슴 아픈 그 고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바라고 그 땅에 두고 온 부모나 형제나 또 이 친척들을 만나는 걸 제1 목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러시아에서 이렇게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저는 처음 뵀어요. 네. 난돌이 삼추입니다. 이것도 와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도 뭐 있더라고요.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다 근데 난돌이죠. 예, 뭐 저처럼 직접 이렇게 받고 온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네. 예, 러시아는聯邦공화국이 됐잖아요. 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사람들께도 미소해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다 그 정말 담대한 그 결심을 내리고 한 것이요. 성공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나가서 아까 청부를 나가셨을 때 저는 궁금한 게 돈을 벌려고 일단 그 집단을 이탈을 해서 오직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뭐 차 떼고 퍼 떼고 버지도 안 줄 거 안전 안 줄 거 다 떼고 내가 이만큼을 꼭 벌어 가겠다 네. 이 의지로 나오셨는데 이게 또 그걸 한번 이탈자가 생기면은 잡으려고 그렇게 다니지 않나요? 잡죠. 그걸 그래서 어떻게 피하셨어요? 러시아는 대한민국하고 이 네. 사회제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 자본주의화가 됐다 하지만은 네. 대한민국처럼 법치국가가 아니고 아주 독재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죠. 그래 많이 이 경찰들이 네. 이 외국인들을 단속해요. 길가에서 그 단속해서 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버스에 태우죠. 예. 그래서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돈을 1,000원짜리, 1,000루블짜리 꺼내서 이런 거 달라. 1,000루블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국 얼마예요? 돈으로 뭐 한, 아니지. 그래, 한국 돈으로는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사회주의 쪽 이쪽 나라들은 이 1,000루블이 씀씀이가 그래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 뭐, 잡으면 뭐, 이걸 의뢰물 주면 다 통하죠. 그럼 또 뭐, 일단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네. 아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서 돈을 좀 주라면 그 사람들 찾아서 돈 주고 빼내가고, 그렇죠. 그건 북한하고 똑같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건 그래도 러시아 쪽에서 단속이 걸렸을 때 그러는 거고 북한 정부의 보이스원들이 잡으러 다닐 때는 어떻게 있어요. 피해요? 그러나 각 이 도시마다 네. 이 보위부 소조가 있습니다. 그 일부러 파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 우리 청부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이지도이라는 그 정체를 결코 숨기고. 네, 숨길 수도 있고 숨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활동하죠. 왜냐하면 내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내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다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내 사상적 동향을 네. 보고하죠. 연합에다가. 보고하면 거기 저 심화되면 거기서 체포조가 들어와요. 체포조가 들어오는데 이 불리한 게 뭐냐면 예.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예. 무기가 없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을 잡아서 러시아 구류장에 넣어야 돼요. 예. 그럼 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날 정말 뭐 7명이나 5명 이런 그 대집단을 가서 뭐 잡아야 한다면 러시아 경찰이 동행해야 되거든요. 다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합에서 일부러는 안 들어오지만 그런 기회가 띄면 들어오거든요. 와서 이게 싹쓸이 해가지고 나가는 정도도 있고 그랬다가 그렇게 또 불행하게 잡혀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벌어서 보내지도 못해 이게 또 이게 송금 체계가 잘 안 돼 네. 있으니까 뭐 몸에 건사하고 있다던가 어디에다 몰래 아지트에다 숨겼던 돈을 찾지도 못하고 몸만 떨렁 잡혀나가게 되면은 타향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척결이라고 그러죠.
척결이 돼서 오랜만에 나간다. 들어보는 척. 묵기에서 나가고 네. 그런 사람들은 달아나지 못하게 이게 기부수를 하고 나가잖아요. 관절을 꺾지 못하게 기부수해요. 그러니까 기부신이 뭐 이 석고로 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철로 만든 띠가 있어요. 네. 그걸 여기다 딱 채우서 그 내보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뭐 외아부리를 나왔다가 가족 생각으로 또 이렇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게 또 네. 가장의 임무니까 뭐 나라 일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받거나 월급이 이루어지거나 그 적당한 선이 지켜지면은 뭘 하러 청부를 그렇죠. 나갑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죠. 안 나가죠.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네. 모두들 목숨을 걸고 나가서 타향살이를 시작을 하는 건데 그 타향살이가 또 다른 타향살이를 만들게 되니까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정용택님을 모시고 탈북을 하게 된 계기 들어봤습니다.